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글 발행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 동영상에서 스마트 에디터 3.0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마트 에디터 3.0으로 글 쓰고 계신가요? 어떻게 사용하시기 편하시죠? 네, 아마 처음이라서 조금 낯서신 분들은 사용하시다 보면 예전 스마트 에디터 2.0에 비해서 훨씬 더 편하고 사용하기가 쉽고 꾸미기도 간단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에디터 3.0을 이용해서 이제 글도 넣고 사진도 넣고 동영상도 넣고 했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글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확인을 하고 발행을 해야겠죠. 예를 들면은 띄어쓰기라든가 맞춤법은 정상적으로 됐는지, 제목에 오타가 나진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정성껏 만든 썸네일이 대표 사진으로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요 뭐까지만 간단하게 체크하고 올리시면은 나중에 수정을 하거나 삭제, 블로그에는 수정이랑 삭제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죠. 예, 그래서 수정이나 삭제하는 일이 없도록, 아니면 글을 발행하고 정성심성껏 30분, 1시간 열심히 쓴 글을 올렸는데 이게 치명적인 오타가 있다거나 아니면 사진이라든가 잘못 올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되나 삭제를 해야 되나 전전긍긍 앓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블로그 글을 썼을 때 이제 글 발행 전에 확인해야 될 간단한 체크 사항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을 열고 이제 네이버 블로그로 가서 보겠는데요. 저거는 이제 이전에 임시 저장했던 글을 불러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인가? 네. 일단 계약 해제라는 이제 제목으로 글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글 이렇게 썼고, 사진 밑에 이제 글 있고, 글 사진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사진 6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는 밑에 한 2줄 내지 3줄 정도가 들어가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지금 빠진 게 이제 글 단락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한 단락이고 요게 또 한 단락이 되겠죠. 요 사이에 이제 썸네일 사진 만든 것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를 누르고 사진, 그리고 계약 해제. 이렇게 해서 썸네일까지 이제 하면서 포스팅을 이제 발행을 하면 되겠고요. 이제 글을 다 썼을 때 태그까지 넣는지 봤고, 했을 때 저는 제목에 이제 사진을 예전에 넣기도 했는데 요새는 잘 안 넣거든요. 그냥 제목만 넣도록 하고, 이제 글을 사진 넣으시는 분들, 넣고자 하시는 분들은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이제 글을 다 썼다는 가정하에 저는 이제 글 발행 전에 먼저 보는 게 맨 위에 왼쪽에 있죠. 모바일 화면은 어떻게 보이는지, 모바일 사용자를 이용한 이제 글쓰기가 정상적으로 됐는지 보면은, PC로 봤을 때는 이제 2줄이죠. 2줄로 했지만 모바일로 봤을 때는 벌써 6줄이나 나옵니다. 5줄 반. 네. 이렇게 했을 때 글이 너무 많으면 사람들이 스마트폰 조그만한 그 화면으로 보는데 글이 너무 많다면 읽기도 귀찮고 그냥 다 넘겨버리겠죠. 위로 올리고 사진이나 동영상 위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글자를 제대로 안 읽게 되고 당연히 체류 시간은 떨어지게 될 것이고, 체류 시간이 낮아지면 네이버에서 입장에서는 이 글은 그렇게 좋은 글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체류 시간을 고려한 사람들이 읽기 편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모바일 화면, 첫 번째는 이제 글을 발행하고 나면은 모바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지금 보면은 이제 글이 6줄이 보이죠. 6줄. 그리고 사진. 만약에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중간에 하나씩 해주면, 그리고 4줄. 띄어쓰기가 또 많죠. 여기 사진이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스티커를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바일로 봤을 때 조금 더 글이 읽기가 편하겠죠. 여기도 지금 4줄이나 나왔는데 실제 보면은 딱 1줄 반 썼습니다. 글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띄어쓰기도 잘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바일 화면 누르고 바로 해야 될 거는 이제 양끝 정렬, 양쪽 끝 정렬, 요걸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양끝 정렬. 양끝 정렬은 왜 중요한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는 여기서 끝났고 이 줄은 여기서 끝났고, 양끝 정렬하면은 이 글 간격을 맞춰서 양쪽 끝이 다 일정하게 끝나도록
똑 떨어지도록 이렇게 정렬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글이 더 깔끔하게 보이기 때문에 읽기가 더 편하겠죠. 양끝 정렬을 두 번째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할 것, 맞춤법 검사입니다. 맞춤법을 딱 눌러서 어떻게 보이는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사 준비를, 이거는 네이버에서 해준 게 틀렸죠. 이사 준비가 맞는 거죠. 그럼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기를 하고, 못 들어 수정, 것뿐만 아니라 수정,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기본적으로 맞춤법이 틀렸다고 예상하는 것들을 찝어주는 것이고, 일반 해제, 이거는 다음으로 그냥 넘어가고, 약정 해제도 넘어가고, 해제 사유를 수정, 이렇게 하나하나 찝어주는 대로 해서 맞춤법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블로그를 운영하는 대표님들께서는 아무래도 맞춤법 같은 게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일반 이제 이용자들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전문가잖아요. 우리가 공인중개사분들은 이제 전문가고 완벽하게 이제 지식을 전달하거나 내용을 안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맞춤법이 틀리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끼지가 아니라 까지인데, 정리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다시 넘어왔죠. 이제 검사 종료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틀렸던 게 끼리 합의해서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글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바일 보기, 두 번째 양끝 정렬, 세 번째 맞춤법 검사까지 했죠. 이제 네 번째는 글을 전체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글자가 너무 많진 않은지, 이렇게 글자가 많죠. 6줄이나 되죠. 그럼 띄어쓰기를 한번 이렇게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세 줄, 세 줄 이렇게 나눠주는 게 좋고요. 여기도 네 줄인데 이렇게 여긴 띄어놨고, 이렇게 한 줄 떼어넣어서 네 줄, 세 줄 이렇게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일일이 한 번씩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이제 대표님들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한 이용자라고 생각을 하고 글자 읽기가 편해야 글자를 볼 거 아니에요. 글자가 한 5줄, 6줄 있으면 스마트폰 조그만한 화면으로 보는데 얼마나 귀찮겠어요. 잘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조그만한 화면으로 볼 때 읽기 편하게끔 이렇게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키워드가 아닌 그 다른 일반 키워드들에 조금씩 이제 색깔을 넣어주거나 뭐 굵기를 매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고 글자 색깔을 넣어주는 겁니다. 굵기도 바꿔주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다면은 읽는 사람은 아, 이게 핵심 단어구나. 여기서부터 위에는 무시하더라도 요건 읽고 단락별로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밑줄도 하나씩 해주고요. 일반에 안내해 주는 건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입력을 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글자 어느 정도 색깔까지 다 맞췄고 굵기 뭐 다 봤다. 그럼 이제 네 번째 대표 사진을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썸네일을 지금 맨 마지막에 올렸죠. 그럼 미리 올렸던 첫 번째 올렸던 사진이 대표 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클릭을 해야겠죠. 클릭을 해서 대표 사진이 내가 올린 썸네일이 맞는지. 네 번째 대표 사진. 대표 사진 이렇게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제목이죠. 제목의 키워드. 솔직히 그 본문 중에는 오타가 나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목에 오타가 나는 경우에는 제목에 오타가 나면 사람들이 검색을 할 수가 없죠. 그 내 제목 키워드를 검색어를 입력을 해서 내 글이 노출된 걸 확인하고 들어오는데 제목이 오타가 나면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아예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의 키워드가 오타는 안 났는지 띄어쓰기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거까지 염두에 두셔서 요거까지 보시고 이제 글을 발행을 하면 되겠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모바일. 아이고 제가 이게 글씨가 모바일. 두 번째 양끝 정렬. 양끝 정렬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맞춤법. 그리고 네 번째 글 간격. 글 간격하고 이제 색깔. 색깔에는 이제 색깔 넣을 때 굵기라든가 밑줄, 글자 크기도 변경할 수가 있겠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대표 사진. 대표 사진까지 보시고 나면 이제 여섯 번째로 제목. 제목의 키워드. 제목의 키워드. 요렇게 여섯 가지 간단하게 이게 지금 뭐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길어졌는데 실제 해보시면은 뭐 한 2분, 1, 2분이면 다 될 겁니다. 모바일 화면 클릭을 하는 거 뭐 1초면 클릭을 하겠죠. 양끝 정렬 1초면 양끝 정렬이 됩니다. 맞춤법 검사 뭐 맞춤법 검사할 게 많다면은 뭐 1분 정도 걸릴 거고요. 그리고 글 간격, 색깔. 글 간격은 엔터만 눌러주면 되고 색깔이야 간간히 조금씩 넣어주면 되니까 이것도 넉넉히 잡아서 한 30초에서 1분. 대표 사진 클릭하는 거 1초면 되겠죠. 그리고 제목 키워드 눈으로 확인하는 거 1초면 됩니다. 그래서 다 해봤자 뭐 2분, 3분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간단한 작업이니까 소중히 쓴 내 글 사람들이 잘 검색해서 잘 읽을 수 있도록 요 6가지 정도만 체크를 하시고 나서 이제 글 발행을 눌러서는 이제 카테고리 보시고 주제가 이렇게 그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 경제로 들어가 있는지 아마 이거는 처음에 잡아두시면 옵션은 그대로 따라가니까 전체 공개, 댓글 허용, 당연히 공감 허용해 주셔야 됩니다. 공감 허용 안 하신 분들이 가끔 계신데 공감 허용해 두시는 게 좋고요. 검색 당연히 허용해야 되고요. 블로그 카페 보내기는 본문 허용, 외부 보내기 허용 이렇게 해놓고 글 발행을 누르시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내가 쓴 글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예, 이렇게 해서 노출되고 사람들이 이제 검색자들이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고 내 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스마트에이터 3.0으로 글을 썼을 때 글 발행 전에 확인해야 될 6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요 내용 익숙해지시면은 뭐 금방금방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뭐 글 쓰는 게 어렵지 솔직히 글 발행 전에 요거 6가지 하는 거는 간단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체크 잘하고 하셔서 예, 내가 쓴 글이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예, 열심히 포스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